네, 8월 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늘 뉴스 퀵 배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죠. 벌써 댓글창에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장 기자님 너무 열심히 하시네. 예. 오, 어제 구독료 송금했습니다. 힘내세요. 아이고, 이렇게 후원금도 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송의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펜하이모.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행운이 오길. 네. 이 대통령님 안 쉬지 않나? 휴가 일단은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에서 휴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가 아니죠. 너무나 살펴봐야 될 의제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8.15 광복절 벌써 80주년 아니겠습니까? 예, 축사 어떻게 쓸지 고민하실 거고, 그리고 바로 오늘 저희들이 다룰 첫 번째 의제로 다룰 코너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가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고 하나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구상을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7시 40분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 어떻게 됩니까? 아직 없습니다.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고요. 시점도 미 측과 함께 조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말대로 2주 안에 성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실과 외교안보 전문가들 취재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백악관에서 뉴저지로 출발하는 길에 기자들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하고 정상회담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지금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2주 안에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저는 물리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 속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8월 1일 관련된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즉각 일본의 민영 방송입니다. TBS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일본 민영 TBS 보도, 일본말이지만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複数の外交関係者によりますと、イ大統領は11日にアメリカに向かい、現地12日にトランプ大統領との初の首脳会談に臨む方向で調整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会談ではアメリカとの関税交渉で合意した韓国による投資や朝鮮半島の緊張緩和策について話し合われる見通しです。また韓国の国防費の増額についても議論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イ大統領は今月15日にソウルで自身の就任イベントに参加するため、アメリカ滞在は1泊か2泊程度になるということで、期間中には韓国企業が買収した造船所を訪れることも検討されています。 네, 왜 취재 편의점에서 일본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바로 일본 민영 TBS 보도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은 일본 민영 TBS가 지난 1일 단독 보도를 통해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입니다. 12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JNN 취재로 알았다. 왁가리 맛이다. 이렇게 표현을 써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JNN이 뭔가 했더니요. 바로 그 일본 민영 TBS의 자회사로 취재를 하고 있는 회사인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같은 한 회사에서 관련된 내용을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국내 언론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채널A, 서울경제 등 국내 언론이 인용 보도를 했고요. 마치 국내 여론시장에서는 12일에 그러면 8.15 광복절 전인데 광복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그리고 광복절을 하게 되나라는 식의 여론 형성이 되었죠. 일파만파 커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직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 취재를 했는데요. 일단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앞서 보신 일본 민영 TBS 보도는 현재 대통령실에 출입하고 있는 외신 기자가 직접 작성한 취재 보도는 아니다. 도쿄발로 작성된 기사다라는 거고요. 도쿄 현지 기자가 외교 라인을 통해서 취재 보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JN 취재로 알았다라고 하고 이를테면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떤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이 없지요. 사실 이런 보도는 단독 보도라고 하지만 구체성을 담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보도는 인용 보도를 대체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내 보수 언론 경제지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서 12일로 굳어진 것처럼 보도를 하고 이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미 정상회담 왜 늦어지냐, 그렇죠? 그리고 왜 제때 안 하느냐라는 비판 보도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 매개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언론 보도에도 정치의 함수가 있다라는 점을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알면서 보도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작정 이렇게 퍼나르기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죄송합니다. 너무 모시고 일을 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자꾸 감기가 와서 지난 주말에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어제도 제가 대통령실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보수 언론들이 관행처럼 일본 언론에서 뭐가 나오면 그냥 씁니다. 일단 인용 보도를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언론의 오보를 그냥 보도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히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짚어보려고 취재를 했고요. 관련해서 대통령실 적극적으로 취재하니까 어제 오후 2시 43분경에 강유정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미 외교 당국간 조율 중이고 결정이 되면 양국이 협의한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트럼프가 2주 안에 우리 할 거야라고 2주 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올 거야라고 기자들에게 알렸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확정 아니고요. 협의 후에 발표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 조정해서 다시 기자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투익스 트럼프의 어떤 그 기간 설정은 투익스 2주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가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자주 인용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무엇보다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실무 접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외교안보 라인이 풀 가동이 돼서 통상협상 보셨죠? 계속 현지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무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끊임없이 만나면서 실제로 스코틀랜드까지 쫓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상무장관 경우에는 자택까지 가서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실무 단위에서 아주 매우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안보 관련해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이나 보도가 전혀 없지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2주 이후에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날짜와 시일을 정해놓고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것이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국익에 기반한 충실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전 논의 과정을 충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우리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쪽에서 요구한 2가지 핵심 의제가 있죠. 첫 번째는 국방비 증액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주둔 중인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 SMA 특별협정을 우리가 맺고 있는데 이 협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주둔 비용을 확장하라. 이미 100억 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더 추가로 지불하라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퍼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협상 전략으로 임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핵심 논의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과연 그런가? 아닌 것 같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트윅스라는 것은 트럼프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처럼 얘기를 하죠. 실제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단위는 2주 아니냐라는 우스개도 있습니다. 제가 CNN에 올라와 있는 댓글들을 쭉 보니까요. 2주는 마가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트럼프와 트럼프 진영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던데요. 관련해서 CNN이 재밌는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와 2주는 어떤 의미인지 일단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재 편의점에 앞에는 일본말, 뒤에는 영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Despite generations of intelligence, decades of a track record, and years of provocation, here is President Trump's timeline for when he'll be fully able to read Vladimir Putin. Do you still believe that Putin actually wants to end the war? I can't tell you that, but I'll let you know in about 2 weeks, within 2 weeks. Now, if that timeline sounds familiar, because before Taylor Swift made a fortnight famous, Donald Trump had the era on lockdown. You trust President Putin? You know, in about 2 weeks. I'd rather tell you in about 2 weeks from now. You can ask that question in 2 weeks. I'd say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wouldn't you say? I think so. Over the next 2-3 weeks. We'll be setting the number. 네. 계속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트윅스. 무슨 초콜릿 브랜드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단위는 2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관련해서 조금 압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기자가 묻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할 수 없는데 아마도 2주 정도? 2주 안에는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트럼프를 여전히 신뢰합니까? 2주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주 정도 후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2주 후에 질문하시면 그때 답을 드리겠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2주 정도 후에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아무런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2주 안에 결정을 내릴 겁니다. 2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다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2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2주 뒤에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체로 2주 후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2일에 앞으로 2주 안에 무역상대국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다라고 했었지만 실제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5월 말에도 푸틴의 휴전협상 의지에 대해서도 2주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무런 달라진 기류가 지금까지도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제일 좋아하는 시간 단위 2주를 기자들에게 그냥 언급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근데 그 언제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 것처럼 트럼프가 사실은 무성의하게 답변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앙일보 일면 하단 기사에 8월 말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또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요. 2주 안에 트럼프가 얘기한 이후에 8월 12일 일본 보도를 시작으로 해서 나왔죠. 그리고 8월 셋째 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어제 저녁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8월 넷째 주가 나왔습니다. 언제가 될까요? 알 수 없죠.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예, 그렇죠. 국방부 증액, SMA 개정 요구 이런 것에 무작정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 한겨레 신문에 문정인 선생께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다음은 안보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느냐. 통상협정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안보와 관련해서 미측과 어떤 협상을 해낼지 국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정권 때처럼 무조건 미국에 끌려다닐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합리적인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미 간의 외교, 안보 간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취재 편의점도 귀추를 주목하고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로 정한 아이템은
언더웨어 윤입니다. 언더웨어 윤. 누군지 아시겠죠? 지난 주말 사이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의 전직 대통령이 그래도 검찰총장 출신인 이 사람이 세상에 속옷만 입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불응했다라는 소식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와서도 이야기를 한 건데요. 보고받고 너무나 민망해서 관련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입니다. 교도관에게 아무에게도 일단 말하지 마라. 오전 상황 얘기한 건데요. 일단 당시에 있었던 특검의 브리핑 내용 먼저 함께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게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게 대중이 보는 앞에서, 이게 목욕탕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이 보는 앞에서, 탈의를 하고 완강히 버틴다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고성국 박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나체 차림으로 있으면서 버텨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얘기를 하던데요. 그게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탈의하고 완강하게 버텨라 이런 주문을 했다는 건데요. 정말 기가 막힌 수준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사이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알려지겠지만 제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폭보다 못한 행태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짓이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 더 이상의 수치심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수감자에 대하여도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특혜성 접견에 대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사실 해외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할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외신의 말이죠. 이 언더웨어 윤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AP, AFP, 로이터, 세계 유수 통신사는 물론이고요. 인디아 투데이, 힌두스탄 타임스, 영국 텔레그라프, 그다음에 호주의 캬브람 프리프레스 이런 매체가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작은 시도 단위의 그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언론들까지도 이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해외 토픽처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한국의 대통령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옷을 벗고 언더웨어 차림으로 버텼대라는 보도를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원래 오전에는 얘기가 없다가 오후에 이 같은 특검의 브리핑이 있으면서 당일 있었던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도 이에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당시에 국회 상임위 법사위에 출석한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관련된 소식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정경환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상황이 정말 저희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 갖고 인치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공권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서울구치소라든가 또 교정관계 당사자들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하겠습니다. 네, 그 정성호 장관이 밝힌 대목을 보면 너무나 좀 참담한 수준이었죠. 실제로 시간 분초를 밝히면서 정성호 장관이 확인한 직접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정성호 장관이 1일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에 법무부로부터 보고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아마도 오전 10시 40분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속옷만 입고 들어 누워서 집행 자체가 불가했다라는 보고를 받고 너무나 끔찍했고 놀라서 당시 집행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 일종의 외부 발설 금지를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이거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 그 내용은 페이스북에 나와 있죠. 어차피 다 알려지겠지만 제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검찰총장 출신인데 세상에 옷을 벗고 버텨? 이거는 국제망신이니까 일단은 함구해라라고 외부 발설 금지 조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을 포함해서 당시 집행에 나섰던 모든 관계자들에게 일단 함구해라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은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세상에 양아치만도 못하게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버티다니 이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수준의 대응이라 차마 이 내용이 외부로 공개됐을 때 국제망신이 뻔할 것 같아서 일단 자중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 공개됐을 때 이 부끄러움은 모두 국민 전체의 몫이 될 게 너무나 자명해서 일단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집행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팀이 그냥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돌아서서 나왔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오전에 저희가 여의도신 하고 있을 때 관련된 보도를 제가 속보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용남 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특검이 잘못이다. 들어갔으면 무조건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데리고 나오지 못한 특검팀의 잘못이다라고 비판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옷을 벗고 탈의한 채 버틴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검팀이. 제가 보기엔 특검팀도 매우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이렇게 버틸 거라는 것을 특검팀은 알고 갔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요. 이 속옷 추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어떤 거냐면 양측의 입장이 바뀌어요. 일단 윤석열 측 변호인단에서는 특검이 오기 전부터 너무 날이 더워서 또 본인이 당뇨가 있기 때문에 체온 유지 차원에서 대체로 수의를 벗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의를 벗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라고 윤석열 측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옷을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간 그 순간에 갑자기 수의를 벗으면서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다.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원래 벗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 상황에서 나는 못 간다라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검팀에서는 이 옷을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집행하려고 하니까 옷을 벗고 그리고 저항을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겁니다. 자,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는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측에서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사실과 특검팀이 판단하는 사실이 전혀 다르다고 하면 실제 그 순간 서울구치소 윤석열의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1번 CCTV가 존재합니다. 예. CCTV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검의 수사관들이 그리고 또 교도관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갈 때 온몸에 바디캠을 부착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캠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당일 상황이 어땠는지.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CCTV를 공개하고 바디캠의 내용을 공개해서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인권 탄압이고 인권 침해라고 김계리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죠.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속옷 브리핑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브리핑에 격분하면서 이것이 알 권리냐라면서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검과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직접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허위사실 유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이며 정치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뭡니까? 그리고 이것은 법원에 의해서 실제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입니다. 이 체포영장이 첫 번째로 불발됐던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그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키세스가 돼서 한남동 앞을 지켰을 때 바로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려고 하는 공수처 검사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 총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비판하면서 주장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속옷 추태를 부리면서 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 출신이고 평생 검사를 했고 본인이 검사하면서 구속시킨 피고인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냥 열거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순순히 응하지 않고 무조건 체포영장 집행에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변호인을 선임해서 특검팀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검팀은 앞으로 물리력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강하게 계속 속옷만 입은 채로 거부를 할 때 과연 이것을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 작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이냐라고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해를 벌이다가 충돌이 벌어지고 그래서 몸싸움이 생기면 그것 자체로 인권 침해라고 고발하고 전직 대통령 교도소 안에서 폭행당했다라는 보수 언론의 헤드라인을 뽑아서 이걸 가지고 정치투쟁의 명분을 쌓고자 하는 거 아니냐. 너무나 자명하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덥다고 에어컨도 없다, 더워 죽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니 에어컨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정을 나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그냥 묵비권 행사해도 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일관하겠냐. 이것은 동네 깡패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셔서 이 깡패 양아치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체포영장 혹은 그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지 관련된 사례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 이런 방식의 정치투쟁을 통해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윤석열 씨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용자들에게 이런 것을 인권 침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범죄자가 공모 집행을 방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얼른 특검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퀵배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